의료 전문가로 이번 22대 총선 비례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두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윤 후보,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조국혁신당 후보로 당 의료혁신특별위원장 맡고 계신 김선민 후보, 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편의점 첫 출연이세요. 네, 두 분 모두. 그런데 제가 양력을 쭉 보니까 선후배 사이세요. 네, 제가 1년 선배입니다. 예, 김선민 후보가 선배시고 김윤 후보가 1년 후배신 서울대학의 의과대학의 두 분 선후배 사이인데 저희가 이제 편의점 첫 출연하신 분들께는 꼭 저희가 뜨거운 연대의 인사 그리고 세상이 하도 사나워서 평화의 인사 저희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선배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후배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선배가 먼저. 선배가 먼저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김선민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저 하얀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의료 붕괴에 맞서 싸울 조국혁신당의 비밀병기 김선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희가 의료혁신 이루어내겠습니다. 여러분을 건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윤 선생님. 네.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정치를 하려다 보니. 예. 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김윤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국민만 바라보고 약자 편에 서서 의료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들에 맞서 싸우게 됐고 의사들에 맞서 싸우다 보니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의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체계를 개혁하려면 진짜 정책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3번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준비된 후보 두 분 모셨습니다. 사실 정말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모시기에는 사실 이제 이분들은 큰 방송국 정말 공중파에서 모셔서 지금처럼 의료 문제가 심각할 때는 이 문제를 좀 직접 모셔서 들어봐야 되는데 공중파에 출연 혹시 뭐 이제까지 뭐 자주 해왔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정치 하고 나서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희는 지상파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잘 안 들어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전문가들인데 조국혁신당 보도량이 거의 없다. 참 이상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저희 이렇게 지지율은 높은데 오늘 발표된 지지율 잠깐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27.7% 나왔네요. 국민의 미래가 29.8%. 더불어민주연합이 20.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안 부른다 언론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지지율이면 저는 국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20.1% 못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3번인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의 당 번호가 3번이고 제 비례 순번은 12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가야 우리나라 의료 체계 정말 필수 의료,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문제 해결할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선민 선생님은 몇 번이세요? 저는 5번입니다. 네.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직 알 수가 없죠. 하여간 두 분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우선 김선민 선생님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선민 후보 잘 모셨다. 민주당 대통령 아닙니까? 조국혁신당 후보를 지금 당원이실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네, 정말 그 말씀 듣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제가 대통령님 한번 찾아뵀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전에 면식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를 뭐를 믿고 심평원장을 임명하셨느냐라고 여쭤봤었습니다. 이제 살아온 이력,
그리고 그 심평원 안에서 일해왔던 것들을 보고 임명을 했다. 아주 잘 고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리고 책을 대통령님께 보내드렸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니신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그 정은경 본부장님하고 친구분이시라고? 네, 40년 지기이고요. 지금도 자주 만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정책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일해온 분 자체가 많지 않은데 여학생 1년 선후배여서 지금도 계속 교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은경 본부장이 저보다 1년 후배고요. 제 지난번 출판 기념회에서도 정은경 청장께서 오셔서 축사도 해주셨고 제 책에 추천사도 써주셨고. 그러면 정은경 청장이 동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정은경 청장하고도 아주 막역한 두 분이시다. 하여간 두 분이 굉장히 의료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김윤 선생님께서 의료 정책 굉장히 자문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왜 꼭 이번에 내가 들어가서 정치를 해야겠다. 외부 전문가로서 어떤 한계 같은 걸 느끼신 겁니까? 그 어떤 언론에서는 이제 저를 그 모두각이다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모두각이.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어떤 정책은 지지하고 어떤 정책은 비판한다. 뭐 이렇게 이제 평을 하시는데요. 그 외부에서 정책 전문가로 정부의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그 실행 과정에 자문을 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지금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꾸기에는 의료를 개혁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다라는 것을 지난 30년간 절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정부는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연구자한테 연구 영역 주고 결과 나오면 위원회 만들어서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또 흐지부지하고 합의가 잘 안 되니까 흉내내기식 정책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정책만 하고 지나가니 또 문제가 또 반복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중증 환자한테 그 반창고 붙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냥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식의 정책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그러다 보니 이게 흘러 이제 지난 20년간 해야 될 의료 개혁을 못한 채로 시간을 허비해 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내란 지방에서의 의사 부족으로 폐과가 되고 응급실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거다. 어느 정도 상황에 처할 수 있냐면 지금 수도권 6,600병상이 2066년에서 2028년 사이에 개원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한 3,000명 이상 필요한데 3,000명. 그 의사가 지방의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더 빨리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김선민 선생님 시평원장 시절에 문재인 케어를 실제로 주도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치 결심한 것도 더 이상 문재인 케어가 후퇴하거나 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 정책 가운데 제일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소문이 잘 안 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슬금슬쩍 민영화에 대한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민영화 예를 들면 그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하면서 슬금슬쩍 올라가는 것이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료 대란이라고 하지만 의사들만 힘들게 아니라 그 의료 노동자, 비의사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슬쩍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라고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보장성을 후퇴한 정부가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건강보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고 네. 노태우 대통령 때 확대했고 네.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때도 확대를 했는데 네. 이 보장성을 후퇴한다라는 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치하게 생각한 거 딱 하나입니다. 건강을 인권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예. 명확하게 처음부터 사회권 강화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 하나 보고 정치 시작했습니다. 예. 건강을 인권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이걸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어떻게? 네, 돈으로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예. 산업에서 나오는 것들 예. 그리고 돈벌이 뭐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마음 먹을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자들의 건강은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죠.